안녕하세요. 존버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무디스에서 갑자기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죠. 그래서 월요일장이 지금 걱정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주식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을까? 이게 주식시장의 큰 위기일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버핏도 은퇴 전에 경고한 지금 달러 패권, 달러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거 버핏이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드리면서 같이 다극화 시대가 오고 있고 브릭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흐름도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금이 진정한 통화인가? 진정한 이제 통화가 될 것인가? 안전 자산이 될 것인가? 그리고 금의 슈퍼 사이클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존 버나드가 생각하는 금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드리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것도 대박인데요. 그래서 이전에 로마처럼 쇠퇴는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와 같은 순간들을 지적할 것입니다. 제국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다. 제국은 수년간 쇠퇴해 왔습니다. 이게 그 요즘 말하는 뭐였더라? 미국이 기축통화의 힘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계속 커왔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축통화를 계속 하려고 하면은 트래핀 딜레마라고 해서 계속,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재정 적자를 감수를 해야 돼요. 왜냐? 달러를 전 세계에 뿌려야 되니까 결국에 뭐 중국의 상품을 사주고 다른 나라의 에너지를 사주고 이게 사주면서 달러를 뿌리면서 재정 적자를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계속 그게 가능할까? 지금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다 이런 미국의 부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국은 수년간 쇠퇴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국의 역사가 다 했다는 얘기죠. 이제 세상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무디스가 눈치채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애국자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입니다. 쓸모없는 바보라면 진실의 불쾌감을 느끼고 대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로마가 저지른 것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미국이 들어간 얼간이들이 응원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 부담이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부채가 계속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디스는, 지금 미국은 무디스로부터 마지막 최고 신용 등급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부채와 적자로 인해 세계 자본이 주요 목적지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게 좀 큰 거거든요.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어차피 주식이 좀 내려가도 그때 또 저가 매수하면은 다시 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뭐 그것도 뭐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 돈을 찍어내면은 돈의 가치만큼 다시 올라가니까 중요한 건데 금이 안 올라야죠. 근데 금도 아마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디스는 금요일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1 이걸로 강등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보고 그다음에 신용 등급 전망이 중요한데요. 이걸 부정적으로 변경한 지 1년여 만에 무디스는 현재 안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뭐 경제 규모의 1.2배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15일 기준 약 36조 2,200억 달러, 5경이라고 합니다. 5경 740조 원이다.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3%다. 이게 지난해 기준 123%로 나와 있고요. 국가 부채 경제 규모가 1.2배가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막대하게 불어난 것은 연방 정부가 장기간의 재정 적자를 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발행하면서 펌핑을 했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2001년 이후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재정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지출이 급증을 했고요. 수입에 비해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 적자가 커졌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년 회계연도 한 해 재정 적자만 1조 8,300억 달러. 자, 이렇게 계속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끝은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러의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중국과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달러의 이런 효용성이 더 줄어든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달러를 점점 줄이고 금으로 달려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흐름이 봤을 때. 아니면 뭐 다른 뭐 크립토 커런시라고 해서 뭐 비트코인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도 뭐 일부 갈 수가 있겠죠. 금이랑 뭐 비트코인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큰 인사이트는 드릴 수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로 줄어드는 수입을 관세로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과연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발의한 세제 법안이 통과되면은 10년간,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 상당의 감세가 이루어지고 국가 부채가 2조 5천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뭐라고 하냐? 재정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 부채가, 여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자, 이자 지급도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증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빚이 너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거죠.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 또 나오고 있죠. 자, 10월 1일 미국의 공공부채는 무려 35조 7천억 달러에 달하며 뭐 작년이죠,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제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7일 이후 3,450억 달러, 즉 하루 평균 1,000억 달러 이상 계속 이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그리고 여기 중요하죠. 20년 이후 연방 부채는 12.5조 달러 급증한 반면 미국의 GDP는 겨우 7.1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연방 부채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증가했으니까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돈을 그만큼 더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더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버블이 발생하겠죠. 그 돈들이 어디 가겠어요?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주식에 들어가면서, 아니면 부동산에 들어가면서 그걸 펌핑을 하면서 버블이 일어나겠죠. 그게 참 걱정입니다. 이런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게 미국에게는 결코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만 봐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3%고요. 지금 세계가 지금 거대한 부채 거품에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7 국가들 부채 비율을 가져왔거든요. 일본이 255%,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139%, 미국이 지금 123%, 프랑스가 112%, 캐나다가 105%, 그다음에 영국이 104%, 독일이 64%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29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치를 보면요, 미국은 빚이 더 늘어나요. 134%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영국도 110%, 그다음에 이태리가 지금 145%까지 올라간다고 나와 있고요. 프랑스가 115%까지. 근데 일본은 떨어지고 독일도 지금 58% 떨어지고 캐나다는 9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미국이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는 지금 상호 관세를 발의하고 뭐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도 있고, 지금 이 관세가 잘 안 먹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봤을 때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이게 저는 또 걱정이 되거든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진짜 이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지금 이따가 조금만 짧게 봐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쭉 보면요, 여기 아래 지금 무디스 이전에 지금 피치사도 23년 8월에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전격 하향한 바 있고요. S&P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치, S&P, 무디스, 이게 3대 신용 평가사인데요. 지금 S&P도 2011년에 미국의 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내렸습니다. 이제 무디스까지 이렇게 내려온 게 참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또 표에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피치도 지금 23년도 이렇게 내렸었죠. 그 다음에 S&P도 이렇게 쭉 내려서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면 2011년에 S&P가 강등을 했을 때 아마 주가가 S&P 500이 한 10%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피치가 강등했을 때도 아마 주가가 5개월간 이게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무디스가 이제 강등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은 올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높아 버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어서 이전에 지금 이 신용 강등되기 전에 워렌 버핏이 은퇴를 하면서 한마디 했었잖아요. 달러가 지옥 아니 그러니까 "달러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달러 및 통화 가치 훼손을 경계하고 있다.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문제다. 이 미국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걱정인데.'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지금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거는 다 내가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이런 뭐라고 하지? 장점을 계속 이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이제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 경제에 대한 장기 신뢰가 점점 쪼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금 및 안전자산을 이제는 더 선호를 하고 있고 지금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이가 엄청난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해 보자면은요. 워렌 버핏 이 영감님이 이렇게 이 지금 레전드 리밍 레전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갈 날이 다 됐지만 내 살아 생전에 미국이 망하는 지금 상황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달러가 무너지면은 미국이 무너질 텐데 지금 그 걱정을 워렌 버핏이 솔직하게 얘기했죠. 자기가 은퇴하는 그 버크셔에서의 주총에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걱정이 되고 여기에 무디스의 신용 강등까지 좀 그게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 월에 지금 보니까요. 이게 발표가 됐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채 보유액이 7,653억 달러에서 189억 달러 줄어들어서 3 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3 월에 일본, 영국, 미국채 보유량이 나와 있거든요. 일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조 1,308억 달러 그래서 49억 달러가 3 월에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영국이 지금 7,793억 달러 290억 달러 증가를 했고요. 중국은 좀 줄였습니다. 지금 189억 달러를 줄였다. 그래서 3 월에 이렇게 줄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일본과 영국이 데이리 체인이라고 해서 돌려 막아 준다. 지금 미국채 위기를 자기들끼리 사 주면서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채를 계속 사 주면서 돌려막기 해 주고 있다. 이런 의심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은 여기에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채를 팔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2 위 미국채 보유국에서 3 위로 하락을 했고요. 영국은 20년 만에 지금 중국 보유 규모를 상회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탈미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빨간 게 중국인데요. 쭉 내려오고 있죠. 2016년부터 쭉 급격하게 이제는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일본 원래 1 위였는데 중국이 이렇게 내려왔고 일본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근데 영국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사 주고 있죠. 노란색이 영국인데요. 영국이 뭔가 진짜 미국의 이런 국채를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파는 거를 영국이 다 받아주면서 뭔가 국채 위기를 막으려고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사줄 사람이 없거든요. 입찰률도 늘어나고 지금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는 미국채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긴데 참 그게 많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미국의 지금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너무 걱정이 돼요. 미래가 저는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잘 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뭐 돌아가는 판을 봤을 때는 미국이 전혀 유리하지 않고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이 빚을 언제 갚을 것인가. 아까 이거 말한 것처럼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채 보유를 조금씩이라도 줄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매도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여오고 있으면서 탈미국을 하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점점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들과 거래할 수 있는 나라를 포섭하고 그 나라들이랑은 이제는 위안화 결제, 위안화 통화 스와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달러의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위기가 뭐냐면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랑 그다음에 30년물 수익률 보면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또 4.4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여기 보이시죠?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그것보다 이제는 더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신호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30년 수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면서 4.9까지 갔습니다. 이제 5를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10년물이 이게 4.7, 4.8까지 올라가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왜 안 좋냐? 여러분들 국채 수익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을 여기에 넣으면 4.4% 주는데 그러려고 하면은요.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식 투자가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주식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주식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뭐 주식도 좀 오르고 있지만 이게 과연 맞는 흐름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게 두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30년 금리가 4.9면은요. 사실 30년 뭐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은 한 뭐 몇 프로겠어요? 한 10%, 12% 막 이렇게 먹어야 평균 이렇게 먹어야 국채 수익률보다 좋은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매력이 나오는 건데 이게 과연 그게 유지될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재정 부채를 포트녹스에 금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상계를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뭘로 이 지금 미국채를 다 이렇게 쓸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트녹스에 들어가 있는 이 금의 가치가 온스당 뭐 30달러라고 했었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재평가시키면은 지금 3,000달러가 넘잖아요. 온스당 3,100달러가 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거의 뭐 100배가 뛰는데 이걸로 뛰어버려서 미국채를 다 상환을 해버리고 그렇게 갈 수도 있을까? 아니면 뭐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과연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신용등급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뭐 이번 주에 사우디를 찾았죠. 중동을 찾으면서 이제 외교를 하는 겁니다. 중동에 솔직히 말해 소위 말해서 삥 뜯으러 가는 거죠. 중동이 얘네들이 돈은 많지만 국방력이 이스라엘 제외하고 이란도 그렇고 핵이 없거든요. 중동에서는 지금 파키스탄을 중동 애들이 왜 좋아하냐? 얘네들은 무슬림이고 유일하게 무슬림 국가 중에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동에는 핵이 없어요. 이스라엘 빼고 핵 있는 데가 없고 이란도 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 완벽하게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다음에 사우디는 돈은 많고 카타르도 돈은 많은데 이 오일 머니 때문에 근데 국방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담보로 미국이 계속 맨날 가서 사우디랑 막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서 또 이번에 뭐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팔았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테슬라, 팔란티어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막 그걸로 막 어디 연구소는 어디 막 이렇게 막 이런 연구소 분들이 이렇게 소장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테슬라를 팔았다. 뭐 팔란티어를 할 수 있다.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이렇게 소득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사라고 거의 압박을 한 거죠. 이 스타게이트 한다고 했는데 투자가 잘 이루어지진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줄이고 딥시크가 나오면서 점점 이제 이거를 많은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사우디 가서 얘네 힘이 없잖아요. 사우디 가서 야 빨리 사라. 니네 지금 국방력 걱정되잖아. 지금 옆 나라 막 이스라엘도 있고 막 이란도 있고 지금 예멘도 있고 지금 계속 그렇게 난리인데 니네도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빨리 이거 사고 우리랑 이제 또 뭐 전투기도 또 받고 그다음에 우리 미국 무기도 받고 그렇게 해서 무장을 하자. 그다음에 훈련까지 시켜줄게 니네 군대. 그렇게까지 꼬시면서 그걸 팔아먹은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은 건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떠나자 이제 예멘 공습을 또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동에는 계속 이런 분쟁을 키우면서 여기에 지금 돈 많은 애들의 삥을 뜯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반면에 중국은 뭐 하고 있냐? 지금 브라질이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나 칠레 이런 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이 며칠 전에 베이징에 지금 남미 이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지금 회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이런 포럼 회담을 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까 이거를 회담을 하면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브라질이랑 여기랑 지금 브릭스를 더 이렇게 가속화시키면서 눌라의 방문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중앙은행과 중국 PBOC 인민은행 있잖아요. PBOC는 아닌 것 같고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규모는 뭐 루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년간 통화스와프를 하면서 이게 지금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위안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칠레, 남아공 뭐 이런 데랑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메이투안이 이제 브라질에 진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이트댄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대규모 에너지 협력을 하고 더 많은 이제 비아디의 자동차 공장이 들어갈 것 같고, 광산 거래 이제 리튬 광산이나 이런 광산 거래도 하고, 에탄올 프로젝트도 브라질에서 하겠다. 그리고 뭐 남아공이나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계속 협력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룰라는 지금 베이징에 방문을 해서 중국과 브라질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협력 협정을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인도보다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서 가장 큰 지정학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이 미국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국가고 남미 중에서 진짜 가장 큰 힘을 가진 국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토도 가장 넓고,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가 그다음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브라질이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협력을 해보니까 좋은 거죠. 왜냐, 미국이랑 거래했을 때보다 중국이랑 거래를 하니까 항구도 지어주고 이런 철도도 지금 이거 연결해준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프라도 지어준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값싼, 지금 브라질은 농산물이나 아니면 자원을 중국한테 팔고, 그다음에 값싼 중국의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뭐 해무나 알리나 뭐 이런 데서 중국의 공산품들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걸 가져오니까 오히려 얘네 생활이 더 윤택해지는 겁니다. 샤오미의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중국의 핸드폰 이런 거 쓰고, 가전기기, 그다음에 비아디 전기차까지 들어오면서 얘네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도로가 깔리고 철도가 깔리니까 중국이랑 거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금 브라질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가 계속 이렇게 커지면은요, 미국의 지금 뒷마당이거든요. 미국에 항상 뒷마당으로 여겨왔지만 남미 국가들이 이 뒷마당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중국이 지금 나서서 도와주면서 계속 중국과 거래가 더 커졌다고 했죠. 20년 후에 지금 되니까 20년 전에는 미국이랑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는 중국이랑 거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3년에는 남미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뭐 철도나 도로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뭐 추진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중국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들 있잖아요. 여러 도로를 계속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어줄 수 있는 인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미국이 과연 이걸 할 수가 있냐? 미국은 돈은 있겠지만 인력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거를 돈도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카이 항구를 지어줬잖아요. 지금 창카이 항이라고 해서 페루에 중국이 이번에 개항한 게 최첨단 항구거든요. 창카이 항구가 아마도 이제 남미와 거래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남미와 중국의 거래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많이 쓰이면서 교역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아디도 지금 브라질에 엄청나게 전기차를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선박 2대가 지금 브라질로 간다고 하는데요. 10,000대가 넘는 비아디의 전기차를 싣고 브라질로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브라질에서 이제 지금 비아디의 전기차 공장이 지금 열었죠. 그래서 6월부터 신차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이제 브릭스 거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브라질도 그렇고 남미 국가들 여러 국가들이 굳이 달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위안화 스와프를 맺어서 위안화로도 거래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브릭스 통화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금 기반에, 그다음에 금 60%에 뭐 원자재 40%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건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급변하는 사태 때 무디스 지금 신용 강등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급변하는 지금 사태잖아요. 급변하는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지금 안전하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수익률까지 챙길 수가 있을까? 저는 금이라고 봅니다. 금이 지금 보면요, 올해 수익률만 봐도 21%가 올랐고요. S&P 500이 1.39% 올랐습니다. 뭐 S&P 500 하고 싶다 하면은 하도 좋은데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1년 수익률도 한번 보세요. 금이 31% 올랐고요. 금이 좀 줄어드는데 31% 올랐고, S&P 500이 올랐는데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P 500보다 오히려 지금 요즘 보면 1년이나 아니면 올해 이 퍼포먼스만 보면 금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달러가 좀 휘청휘청하면은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사이클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아마 이제는 금이 2024년부터 시작해서 8년 이상 아마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데 한 2028년 이 정도에는 아마 뭐 8,000달러 정도 가지 않을까. 28년에는 뭐 등락은 있겠지만 8,000달러까지 가고 한 31년, 32년 이 정도에는 아마도 11만 달러도 가지 않을까. 10만 달러 이상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믿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 정도로 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지금 3,100달러지만 이제는 한 4년 한 3년 뒤 4년 뒤에는 아마 8,000달러, 9,000달러에서 놀고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진짜 뭐 31년, 32년 이제 8년 뒤에는 아마도 진짜 몇만 달러, 10만 달러 막 이렇게까지 11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이 지금 중국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은 중국은 쓰레기를 팔고 금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계속 금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금이 늘려가는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금 미국의 국채를 줄여가고 있고 금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이게 조금만 더 트리거가 되면 5.5%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채는 17.9%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여기가 미국채를 10%까지 이렇게 줄여버리고 이거를 12%까지 올려버리면은요 금의 가치는 무지막지하게 올라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딸깍하면은 금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이런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금값 상승을 위한 상품. 그래서 상하이 프리미엄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있고 금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금 가격은 1980년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국립은행, 폴란드 이쪽도 지금 금을 4월 기준으로 재고량이 12톤 증가한 509톤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지금 MPB는 현재까지 61톤을 매입했는데 이는 24년 총 순매수량 90톤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진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금을 모으지 않을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경제 규모가 낮은 폴란드도 509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03톤이 있다고 했나요? 103톤밖에 없습니다.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을 요즘 지금 지정학적 이런 위기도 있고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락 이런 것도 있고 미국의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저는 금을 조금씩이라도 안전자산으로 모으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요즘은 수익률도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금 사이클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에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